한때 잘 나가던 강남 부자의 몰락입니다. 오션뷰의 저주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세가 된 박민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50대에 저지른 인생 최대의 실수,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된 참담한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혹시라도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실까봐 용기를 내어 이 고백을 합니다. 성공한 강남 엘리트의 삶이 부럽지만 문제가 보입니다. 2021년 당시 저는 57세였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 대형 금융 투자 회사의 전무였습니다. 30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죠. 연봉은 세후 2억 원이 넘었고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쥔 흔히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내와는 결혼 30년 차였고 아들과 딸은 모두 명문대에 진학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타워팰리스 전용 165제곱미터 아파트는 2017년에 35억 원에 매입했는데 2021년에는 시세가 55억 원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20억 원이 오른 거죠. 저는 그때 제가 금융 전문가인 동시에 부동산 투자에서도 감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월급 외에도 주식과 펀드 투자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었고 통장에 쌓여있는 현금만 해도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초 저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회사 업무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문득 이대로 60대까지 이 답답한 도시에서 살아야 하나?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늘 바다를 동경했습니다. 특히 푸른 동의 바다를 보며 노후를 보내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마침 그때 주변 지인들이 강원도 양양이나 속초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덕분에 강남에서 속초까지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오션뷰의 유혹과 무리한 투자라고 봅니다. 어느 주말 저는 아내와 함께 속초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속초 스카이 오션뷰 레지던스라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입구에 걸린 현수막에는 영구 오션뷰 보장, 동해안 최고급 주거시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본 모델하우스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거실 통창으로 펼쳐지는 끝없는 수평선, 푸른 바다와 멀리 보이는 설악산의 그림 같은 조화.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분양 상담사는 저를 VVIP 고객님으로 대하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이 펜트하우스 타입은 단 2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최고의 뷰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죠. 서울의 절반 가격으로 이런 명품 라이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본 펜트하우스 전용 180제곱미터의 분양가는 2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머리는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55억 원짜리 강남집을 가지고 있는데 23억 원짜리 오션뷰 펜트하우스는 충분히 살 수 있지 않나? 저는 강남집을 팔고 속초로 완전히 이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강남집은 그대로 두고 여유 자금으로 속초에 투자 겸 휴식처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현금이었습니다. 현금 5억 원과 주식 투자금 2억 원을 합쳐 7억 원은 있었지만 나머지 16억 5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타워팰리스를 담보로 15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 초반이었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여보, 대출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강남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나중에 이자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걱정 마, 여보. 지금 금리가 워낙 낮아. 월 이자 400만 원 정도는 내 연봉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해. 게다가 이 오션뷰 펜트하우스는 분명히 가치가 더 오를 거야. 시세 차익도 보고 주말마다 힐링도 하고
일석이조야. 결국 저는 2022년 3월 23억 5천만 원짜리 속초 펜트하우스를 계약했습니다. 제 인생 최대 규모의 레버리지 투자였습니다. 저는 이 결정이 저를 더 큰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환희의 순간과 불안의 그림자가 보인 것 같아요. 2024년 5월 드디어 속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집에 들어선 순간 온 가족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새벽에 발코니에 나가 커피를 마시며 일출을 바라보는 기분은 30년간 쌓인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듯 했습니다. 입주 직후 부동산 앱을 확인해 보니 동일 평형의 매물이 27억 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봐, 내 말이 맞지? 1년 만에 3억 5천만 원이 오른 거야. 역시 내 안목은 틀리지 않았어. 저는 이 사실을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김 전무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역시 금융 전문가의 안목은 다르군요. 저희도 속초에 투자해야 하나 봐요. 주변의 부러움은 저의 자만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주말마다 속초로 내려가 파티를 열고 고급 해산물 요리를 즐겼습니다. 완벽한 워크라이프 밸런스 실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월 400만 원의 대출 이자는 제 연봉에 비하면 아주 작은 지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리 폭탄과 부동산 한파가 일어났어요. 대출 금리가 순식간에 연 7%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제 월 이자는 4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매월 900만 원, 제 세후 월급을 대부분 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내가 불안에 떨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쩌죠? 이자만 90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우리 생활비는 뭘로 감당해요? 저는 처음에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괜찮아. 이 시기는 곧 지나갈 거야. 금리는 언젠가 다시 내려가게 되어 있어. 게다가 속초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시장 상황은 제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지방 부동산, 특히 관광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속초에 몰려들었던 외지인 투자자들이 금리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앱을 확인할 때마다 속초 펜트하우스의 시세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5억 원, 23억 원, 그리고 20억 원. 결국 제가 샀던 가격인 23억 5천만 원 아래로 내려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했습니다. 빨리 팔아주세요. 가격은 22억 원까지는 괜찮으니까요. 중개업소 사장님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박 전무님, 지금 매수자가 없어요. 급매로 내놓는 매물만 쌓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20억 원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은 모두 팔고 나가려고 하고 실수요자들은 관망만 하고 있어요. 매월 900만 원의 이자가 통장에서 빠져나갔고 저는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그동안 모아뒀던 현금과 주식 투자금을 헐기 시작했습니다. 5억 원이 넘던 현금은 6개월 만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경매 위기와 강남집을 매각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저는 대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무서웠지만 2달, 3달이 지나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저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보냈습니다. 즉시 대출 원금 15억 원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강남 타워 팰리스와 속초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속초 아파트는 이미 시세가 18억 원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15억 원 이하로 낙찰될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강남 타워 팰리스를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55억 원이던 시세는
부동산 한파로 인해 48억 원까지 하락해 있었습니다. 저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45억 원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30년간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집을 단 한순간의 잘못된 투자 때문에 헐값에 팔아야 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025년 초 타워팰리스는 45억 원에 팔렸습니다. 대출 15억 원을 갚고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니 제 손에 남은 돈은 약 28억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속초 펜트하우스를 급히 정리해야 했습니다. 매수자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중 겨우 한 투자자에게 16억 원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23억 5천만 원에 샀던 집을 7억 5천만 원 손해보고 판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반지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타워팰리스를 팔고 남은 28억 원, 그중 속초 아파트 대금 16억 원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12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12억 원이라도 건졌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직장입니다. 대출 연체와 부동산 경매 위기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저는 더 이상 회사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12억 원의 현금은 남아 있었지만 저는 다시 집을 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이룬 모든 것을 3년 만에 날려버린 오션뷰의 저주는 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에 작은 반지하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30년간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저희 가족이 반지하로 이사하는 날 아내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짐 정리센터 직원들이 저희 고급 가구들을 좁은 반지하 방에 우겨 넣으려다 포기하고 버려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재 저는 60세의 나이로 더 이상 전무라는 명함은 없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 계약직 고문으로 일하며 월 300만 원의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아내는 집 근처 식당에서 홀서빙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억 원은 남아있지만 저희는 최소한의 돈만 쓰고 나머지는 노후 대비를 위해 필사적으로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욕심이 빚을 낳고 빚이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1. 레버리지는 독약입니다. 금리 변동성을 무시하고 대출로 투자하는 것은 사상누각입니다. 2. 지방 투자에 신중하세요. 오션뷰나 관광지라는 환상에 속지 마세요. 그곳은 실거주 가치보다 변동성이 큰 투자 상품일 뿐입니다. 3. 안정적인 삶이 성공입니다. 저는 55억 원짜리 집에서 12억 원을 들고 반지하러 왔습니다. 큰 돈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은 가족의 행복과 심리적 안정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돈이 없어도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요. 저의 이 실패담이 무리한 투자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